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4부는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새시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오늘은 아프간 특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나저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미국이 이제 아프간 철수 종료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 시각으로 30일 밤 11시 59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마지막 수송기 5대가 이륙했고 철수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철수 시한 하루를 앞두고 철수 작전을 지원했던 미군 5,000명을 비롯해서 마지막 인력까지 떠남으로써 공식적인 모든 대피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예. 미국은 대피 작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4일 이후 12만 3천 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마저도 모든 작전을 종료하자 탈레반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곧바로 아프간 전역에 대한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시각 카불 시차가 4시간 반이죠? 4시간 네네. 반이니까 오늘 새벽 4시 반 완료된 걸로. 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IS 테러가 발생했고요. 지난주에. 근데 미국에서 지금 보복 차원에서 2차례 공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IS의 아프간 지부격인 IS 호라산, ISK 또는 ISISK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예. 테러 무장 조직의 조직원이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의 공항 출입구에 접근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렀는데요. 이 공격으로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170여 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1,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했고 다음 날인 27일 미군은 카불 동쪽 난가하루주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차량을 타고 가던 IS 호라산의 고위급 2명을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오후에도 카불 공항 북서쪽 민간인 거주 구역에서 폭탄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던 테러 용의자 차량을 공습해서 이 ISK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이 포함된 민간인 10명이 사망해서 지금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30일에는 카불 공항을 겨냥해서 로켓포 5발이 발사가 됐지만 미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차단해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테러도 이제 일어나고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대피 작전도 좀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31일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피난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단 지난 26일 발생한 테러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아직 대피 인원이 수천 명이 남아 있음에도 지난 주말 대피 작전 종료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또 공항이 폐쇄되면서 가뜩이나 더딘 철수 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31일 이후에도 철수 작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29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해서 한국과 미국, 호주 등 100개국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탈레반도 이 부분을 약속했다면서 예.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항을 통해서 대피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많은 아프간인들이 육로를 통해서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지만 파키스탄마저도 이미 아프간 난민 300만 명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면서 국경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 언제부터 아프간에 관여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것은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지만 예. 사실 1979년 소련이 침공해서 아프간 친소련 정권을 지원할 때 이에 대항하는 반군 세력을 미국이 은밀히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프간에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바로 인접 국가죠. 파키스탄 정보부 ISI와 함께 예. 소련 적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반군 세력인 무자헤딘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예. 무기와 정보 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체제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미국의 아프간 개입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군벌 세력이 탄생을 하는데 이 도움을 준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이 1989년에 이제 10년 만에 소련이 아프간에서 물러나거든요. 예. 그런데도 친소 정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군벌들이 이 정권과 갈등과 대립을 빚었고 이로 인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탈레반이 결성이 되게 되고 정권을 잡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진 거죠. 그렇군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네네. 어떤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이런 나라들로 둘러싸인 험준한 산악 지형의 내륙국인데요. 예.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상업적으로 상당히 융성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지만 사실 국토의 절반이 해발 1000m 이상인 산악 지형이고 예. 또 혹독한 겨울 날씨, 또 저항 세력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프간을 완전하게 정복한 나라가 없는데요. 우선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영국은 아프간 정복이 실패해서 결국 독립을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간 전쟁을 벌였지만 15,000명의 사망자와 75,000명의 부상자만 낸 채 물러나야 했고요. 미국도 20년이라는 최장기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탈레반에게 정권을 내주고 철수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강대국들이 침략을 거듭하는 동안 수많은 아프간의 무장 조직이 형성되고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아프간 무장 조직들에게 이 강대국의 군대는 맥없이 참패를 당하면서 첨단 무기들만 빼앗기고 무장 능력만 더해주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미국 무기가 상당수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가서 오히려 탈레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무장 조직 가운데 유독 탈레반이 지금 정권까지 잡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네. 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건국이념인 이슬람 원린주의 사상 와하비즘을 그 이슬람권에 확대하기 위해서 예.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라는 거를 이슬람 국가들에 막 세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파키스탄에도 그런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마침 이때가 소련이 침공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온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아프간 난민들이 주로 이 학교 학생이 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소련에 대항하는 무자헤딘이 결성이 되게 됐죠. 그리고 소련이 철수한 후에 무자헤딘은 여러 세력으로 분열이 되면서 내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프간 최대 민족인 파슈툰족 청년들이 탈레반 그러니까 학생들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이 뜻의 무장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파슈툰족은 아프간에만 1,400만 명, 또 파키스탄에는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인위적으로 국경을 나누면서 사실 이들이 갈라지게 됐지만 현재까지도 파슈툰족이라는 동질성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파슈툰족 중심의 탈레반이죠. 네. 미국이 20년간 이제 소통 작전 펼치긴 했는데 결국은 다시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에도 상당히 많은 파슈툰족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탈레반이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쫓기던 탈레반들은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으로 숨어들었고 아무리 많은 전사자가 나오더라도 파키스탄 내의 파슈툰족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직원들이 공급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친미 정권보다는 파슈툰족 정권이 더 편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카슈미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의 형성 과정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침공한 후에 일시적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탈레반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2018년 당시 이미 아프간 영토의 60% 정도를 회복했다고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철수를 공식화한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아프간의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현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성들이요. 네. 뭐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뭐 채찍으로 맞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 아까 말씀하신 그 탈레반이라는 게 학생들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원리주의를 뭐 이슬람 원리주의를 어떤 공부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이슬람 원리주의고요. 사실은 예. 그냥 원리주의 수준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지도부는 예.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거든요. 학생들 교육시키겠대요, 여학생들. 단 초등학교부터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군벌 세력이 또 이합 집산을 하면서 탈레반으로 형성이 됐다가 반탈레반 세력으로 갔다가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리 탈레반 고위층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놔도 그 메시지가 정말 밑바닥까지 전달돼서 실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아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가 살기 편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이제 정말 절망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탈레반 고위층이 아프간 전역을 다 장악을 할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른바 미라클 작전으로요. 이제 아프간에서 우리 한국에 협력한 그분들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네네. 자 특별 기여자라 불립니다. 자, 앞으로 한국 내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난 2015년에 사실 난민 사태를 겪은 유럽에서는 이슬람 이민 2세대들 가운데 사회 부적응자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탈레반이나 IS의 지령을 받고 현지에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죠. 아프간인들 받지 말아라. 예.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는 340명 정도의 아프간인들이 유학생이나 노동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극단주의 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인들도 이 부분을 사실 계속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우리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을 특별 기여자로 칭했는데요. 법적 지위로는 난민과 같지만 이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를 면제해주고 5년 동안 체류하면서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F2 체류 자격을 줬습니다. 예. 자, 비록 400명 정도의 특별 기여자를 받아줬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프간 난민들을 더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데요. 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난민 인정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이상은 난민에 대한 사회 공론화 과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찬반 당연히 예. 나뉘겠죠. 하지만 치열하게 공론화시키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지금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그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요. 예전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 왔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게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이 주는 네.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그냥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편견이 약간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특별 기여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프간에 비전투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직업훈련소라든지 병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3시방 아프간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